아니요? 자,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요. 수업합시다. 저 행복해요? 아니요? 그럼 안 한다고. 맞아 해야지. 식물 광합성 해야지. 그거 아, 말고 그리고 많이 나갔는데. 이 식물 광합성 하고 그 다음에 네. 3회에서 네. 그 독서론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뛰어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그 심리학 그거 하더라고요. 그 하나 더 그게 마지막이래요. 그 이후로 나가면 한 질문이. 아, 그 바로 뒤에 있는 거, 그 바이러스? 아,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또 몰라? 네. 저는 나가면 말씀드릴게요. 매 주마다 뭔가 리필되는 기분이고 좋네. 좋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독서지문 우리 그 모의고사에서는 2개 했죠? 네. 아니 하나 했어요. 하나 했어? 맨 처음 있는가요? 했어요. DNA 너무 아니 DNA. 그럼 그 두 번째 것도 합시다. 요거 하고 광합성 하고 그 다음에 그 뭐야 겨울. 독서지문 그거 합시다. 그 앞전 효과 나와 있는 거 맞죠? 네. 요거 하고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페이지 164페이지입니다. 수완 164페이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무난하게 읽을 만한 그 정도 수준의 지문이었고요. 특히나 가문단 같은 경우는 가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내용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광합성이라는 게 있고 명반응이 있고 안반응이 있고 뭐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되고요. 이제 남은단에서 이제 인공 광합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명반응에서 나왔던 어떤 게 뭐 여기선 이런 식으로 나온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해서 사실은 과학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쉬웠던 그런 지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래서 추세를 보게 되면요. 최근 들어서 추세를 보게 되면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최근 들어서 과학 지문이 좀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과학 지문이 왜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독서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려웠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워서 하드했기 때문에 다들 전략 자체가 이거였어요. 전략 자체가 어차피 독서는 읽어도 못 푸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문학하고 선택 과목에서 최대한 점수를 맞고 시간이 좀 더 걸려도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서 이제 독서를 조금이라도 한두 문제라도 더 맞춘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그게 깨졌죠. 이번에 9월 모의고사가 특히나 그랬어요. 그래서 독서가 너무 쉬웠어요. 독서에서 문제 한 2개 정도가 좀 하드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됐나요? 심지어는 그걸 누가 얘기한 거냐면 우리 반이 제일 밑에 반이거든. 저쪽 학원에서. 꼴반이에요. 꼴반. 등급 평균 5등급이에요. 안타까워요. 근데 이러고 앉아있으면서 야,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보자. 그럼 상담하면서 독서 어려웠어? 걔네들 입에서도 나와요. 아니요. 독서 그렇게 안 어려웠지. 네. 근데 왜 못 풀었을까? 앞에 거 푸느라고요. 그러니까 문학하고 화작에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거야. 특히나 이번에는 정답률 60% 미만인 게 6월 모의고사가 5문제였대요. 60% 미만인 게. 근데 이번에 9월 모의고사에서는 60% 미만인 게 12문제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고 좀 맞추기가 좀 아리까리한 그런 문제들이 확 늘어났다는 얘기죠.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어떻게든 맞추겠다고 붙잡고 있다 보니까 시간을 다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독서를 아예 손을 못 댄 거야. 근데 시험 끝나고 나서 독서 다시 한번 풀어봐 이렇게 시켰거든. 그랬더니 애들 반응이 다 그거예요. 어려웠어? 정말 못 풀만한 문제 몇 개 했어? 그랬더니 3개예요, 2개예요. 이 정도밖에 얘기 안 해요. 나머지는 다 일부 풀만했대요. 그런 맥락에서 또 보면 과학도요 일부러 좀 쉽게 내요. 왜? 여러분들이 거의 믿고 거르기 때문에. 우와 과학이다 안 풀래 쓱 딴 거 먼저 풀어야지 그러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과학을 일부러 되게 쉽게 내요. 그걸 제가 한 3년 전부터 느꼈거든요. 3년 전부터 이제 모의고사 매주마다 봐요. 보고 나서 해설 강의 하는데 그럼 이제 사설이 됐건 뭐가 됐건 모의고사 보면요 오답률이 베스트가 떠요. 오답률 베스트 딱 보면은 간혹가다 딱 보면 30, 31, 32, 33 이렇게 해가지고 주룩 해가지고 4문제, 5문제가 1등부터 5등까지를 차지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 그럼 다음에 딱 보면 한 지문이야. 근데 과학 지문이야.
그럼 나도 이제 긴장하지. 이거 되게 어려웠나 보다. 얘들이 다 이렇게 틀릴 정도면 나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긴장하면서 읽는데 뭐야? 뭐가 어려워? 이 생각 들 때 있거든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믿고 거르다 보니까 오답률이 말도 안 되게 발생을 한 거예요. 아예 안 읽고 그냥 찍는 거야. 과학은 다.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원에서 뭐한다? 여러분들의 그런 성향을 알아요. 그러니까 과학은 일부러 내고는 문제가 쉬워요. 그렇게 해서 난이도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내년대는 다시 또 얘기는 드리겠지만 문제 푸는 접근 방식을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고3이나 재수생들하고 마찬가지로 방식을 바꿔야 돼요. 때는 그거는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이 고3 올해 이제 11월 달쯤 됐을 때 고3 되면 이런 식으로 연습하자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됐어요? 그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때는 이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랑 같이 근무하는 국어 선생님들도 다 동의했던 방법이고 학부모 상담하든 애들 상담하든 다 같이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때는 그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근무 기간 다 합치면요. 그 학원에 이제 국어 선생님이 저 포함해서 4명이거든요. 100년이에요. 근무 기간이 100년이에요. 국어 과목에서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합쳐서.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머리 짜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는 이런 시대가 끝나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11월 달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고3이 되면 그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교리가꾼.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문단을 각각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서 좀 써보는 거 그것도 좀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과제로 제가 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1회차에 나왔던 지문 3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모의고사에 나왔던 독서 2개 요거는 좀 해주시고 이 광합성 얘는요 그렇게 할 필요까지가 없어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서 되나요? 그래서 한번 그냥 얘는 읽으면서 그냥 줄거면서 좀 가볼게요. 자, 그래서 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을 해서 첫 번째 문단 보도록 하죠. 1, 2, 3, 4라고 해도 되고 여기 3개밖에 없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식물의 광합성이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광합성 네모치고요. 생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획득한다. 그래서 광합성의 과정은 빛이 필요한 단계인 명반응과 명반응 줄굼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단계인 암반응으로 나뉜다. 암반응 줄굼고요. 자, 명반응은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서 그리고 암반응은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문단 명반응에서는 자, 명반응, 암반응 나눠놓으면 대체로 요거 다시 한번 상술 들어가는 경우 많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명반응에서는 명반응 네모 치시고요. 광합성 색소에서 여기 주보자. 광합성 색소에서 흡수한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NADPH가 합성. 여기까지 줄고요.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안 나와요. 그럼 거기까지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과정에서 물이 분해되어 산소가 발생하고 물이 분해되어 산소 요거 줄고요. 왜? 물은요 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화학식 어떻게 돼요? H2O. 그렇죠. H2O죠. H2O. 됐어요? 얘만 대답하는 게 웃겨. 그러니까 너무 슬프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다들 알만한. 너무 다 원해 그러면. 쉬워서 그랬어. 너무 쉬워서 그래요. 알았어. 너무 쉬운 거예요. 저 나 실제 죄송하고. O2 이런 거 생각해. 오투가 많이 나와. O2가 뭐지? 오투는 산소. 산소예요? 수소가 뭐예요? H는 뭐예요? H가 He. 헬륨 아니야? 헬륨. 오! 헬륨. 진짜인데? CA는 뭐야? CA. 칼륨. CA는 칼륨. 칼슘이에요. K가 칼륨이죠. 아, K가 칼륨이에요. 이거 진짜 헷갈리는 애들 많더라. 많이 헷갈려요. 헷갈린다. 왜냐하면 제가 이과였기 때문에 그 헷갈리는 애들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되나요? 칼슘을 외워?
왜? 네.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 그래요. 계속 봅시다. 간단하네요. 그 말을 제인이가 하니까 웃기군. 네.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요. 그래서 산소가 발생하고 이 산소는 기공을 통해 방출된다. 암반응에서는 암반응 네 번 치고요. 포도당이 합성된다. 포도당이 합성 요거 줄거고요. 이때 루비스코라고 하는 거 요거 줄거고요. 자, 이 효소가 기공으로 흡수된 이산화탄소와 결합해. 이산화탄소와 결합 요거 줄거고요. 포도당을 합성하는 반응에 관여한다. 그런데 앞에 슬래시로 끊어주시고요.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소이온과 전자 요거 줄거고요.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NADPH 네, 그래서 NADPH가 여기 줄거자 NADPH가 NADP 이온으로 산화되면서 공급 여기까지 줄거고요. 아, 이온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괜찮아요. 뭐가 이온이에요? 플러스. NADP 플러스 이게 이온이에요. 됐나요? 이혼이 뭔지 몰라요. 중학교 때도 배웠어 이거. 네네네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있어. 이게 중학교 때부터 과학을 좀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 지문이 풀기가 싫다는 얘기가 나오는 맞아요. 거예요. 과학 보면 너무 풀기 이온은 싫어요. 전자가 적은 거. 네 그래요. 이온이 전자 적은 거예요? 아니야. 네 아니에요. 네. 자 계속 보시면요. 양이온, 음이온 있어. 마이너스가 붙어도 이온도 있어. 아시겠죠? 근데 이건 약간 몰라도 되는 건가? 그래요. 그럼 왜 플러스가 몰라도 돼? 알았어. 네. 자, 그래서 일단 이온이라고만 알아두시고요. 산화되면서 네, 그래요. 공급된다. 따라서 광합성은 명반응이 먼저 일어나야 여기 줄거자 명반응이 먼저 일어나야 암반응이 진행.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그리고요. 이제 세 번째 문단입니다. 식물의 생장에 알맞은 온도나 습도가 바뀌면 여기 줄거자 온도나 습도가 바뀌면 광합성 비율 여기까지 줄거고요. 즉 시간당 포도당을 합성하는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 요거 줄거고요.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주죠. 벼는 온대 다습한 환경에서 광합성 효율이 높다. 하지만 벼를 사막과 같은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재배하면 벼는 낮 동안 기공을 닫아 수분 손실을 막는다. 안 그러면 말라 죽으니까. 예.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해 벼 내부는 이산화탄소 농도에 비해 산소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루비스코가 산소와 결합하게 되어 벼는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현상인 광호흡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광합성 효율은 감소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죠. 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을.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식물은 광합성으로 유기물을 만드는데 이때 사용하는 에너지는 태양광이고 부산물은 산소이므로 청정하다. 이러한 식물의 광합성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기술을 인공광합성이라 한다. 인공광합성 요거 네모치고요. 인공광합성은 실제로 유기물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이용하여 여기 조차 빛을 이용하여 물로부터 수소를 만들어내기까지의 반응 여기까지 주고요. 그러니까 포도당 만들고 뭐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기존의 화학 공정을 이용하여 다른 유기물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유기물을 제조 여기 줄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초기 요거 네모치고요. 인공광합성 기술은 빛 에너지로부터 얻은 전기 요거 줄거고요. 별도의 축전 장치에 모아두었다가 축전 줄거고요. 이 전기로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얻는 것이었다. 물을 분해하여 수소 요거 줄거고요. 하지만 앞에 슬래시로 끊어주시고요. 전기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손실이 생겼다. 에너지 손실 줄거고요. 그래서 빛 에너지로 직접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광전기 화학전지가 보완되었다. 광전기 화학전지 요거 네모치고요. 자, 이 전지는 광합성의 명반응을 여기 줄거자 광합성의 명반응을 모방 요거 줄거고요. 한 것으로 물에 작동전극과 상대전극이 담겨있고 두 전극은 전선으로 이어진 구조이다. 야한극인 여기 줄거자 야한극인 작동전극은 반도체 물질 여기까지 줄거고요. 그러니까 플러스극이죠. 플러스극은 이제 반도체 물질 발려져 있고요.
음극인 마이너스 극이죠. 음극인 상대전극은 백금 여기까지 주고요. 이것이 사용된다. 그리고 빛을 여기 주보자. 빛을 반도체 물질을 향해 조사하면 비춰주면 물은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빛을 반도체 물질을 향해 조사하면 물 여기까지 주고 동그라미 1번. 자 얘는요 수소이온 전자 산소로 분해돼요. 분해 줄고요. 반도체 물질 쪽에서는 산소가 발생한다. 산소 발생 요거 줄고요. 그리고 전자는 전선을 따라 여기 줄고자. 전자는 전선을 따라 백금 여기까지 주고 동그라미 2번. 으로 이동하여 물속의 수소이온과 결합함으로 수소이온과 결합 요거 줄고요. 백금 쪽에서는 수소가 발생한다. 수소 발생 요거 줄고요. 이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더라도 빛에 부식되는 반도체 물질은 빛에 부식되는 반도체 물질 요거 줄고요. 전지의 안정성을 낮춤으로 전구로 사용할 수가 없다. 안정성을 낮춤으로 전구로 사용할 수가 없다. 여기 줄고요. 왜냐하면 부식이 된다는 얘기는 자꾸 닳아서 없어진다는 얘기잖아. 됐나요? 그러니까 자꾸 산화돼서 사라져버리니까 나중에는 쓸래야 쓸 수가 없는 단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그러고 나서요.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빛을 흡수한 반도체 물질에서 전류의 흐름이 생겨야 하는데 반도체 물질에서 전류의 흐름이 생겨야 하는데 여기 줄고요. 이 조건은 에너지 띠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에너지 띠 이론이라고 하는 거 이거 네모치고요. 이 이론에서는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전자 이거 줄고요. 원자가 띠가 뭐예요? 원자가 띠? 와? 원자가 그래서 이거 물리니까 그거 알아? 그거 알지. 우리 설명해봐. 나 이거 수학과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 원자가라고 말해야 되잖아. 근데 선생님 원자가띠 이렇게 말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자가띠라고? 원자가띠를 잘 모를 수는 그래가지고 나 그거 들으면서 약간 용어에 대해 정확히 아는 편이 아니라고 했어. 원자가 띠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핵이잖아. 원자가띠? 그럼 여기 이제 주위에 이제 뭐가 도는 거야? 전자가 도는 거야. 전자가. 이 도는 띠를 이제 원자가 띠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몇 개 띠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 준위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오랜만이다. 그래서 이게 가운데 이제 핵이 있으면 첫 번째 원자가 띠에는요 전자가 몇 개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두 개. 두 개밖에 안 들어가요. 두 개. 그 다음부터는 몇 개까지 들어가요? 8개. 8개. 그죠? 왜? 그렇게 돼 이게 제일 있어요. 안정적인 숫자. 왜? 그게 왜 그렇게 8개인지 모르겠는데 그 상태가 되면 에너지 준위가 가장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다들 뭐다? 전자를 8개로 채우고 싶어 해요. 됐나요? 누가 정한 건데? 전자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거 니거 니거 내거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공유결합. 공유결합이죠. 됐나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중학교 과정 해가지고 심할 거야. 근데 이것도 모르는 애들 꽤 많아요. 아는 내용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되게 당황했어. 왜? 저쪽에 미대 입시라고 했잖아. 네. 저하고는 미대 입시 애들은요 거의 기본적으로 수학을요 중1, 2 때부터 손을 놓고요. 와우. 되나요? 과학은 이미 옛날에 논 지가 오래야. 그러니까 아예 몰라요. 맞아. 얘들아 전자라는 게 뭔지는 알지? 그런데 이러면서 쳐다봐. 나갔다. 이걸 설마 모르는 건 아니겠지. 가운데 이건 핵이잖아. 그러면 interesting.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렇군요. 계속 해보시죠. 뭐 이런 식이야. 당황스러워. 진짜 제일 흥미로운데. 아니 흥미롭게 말하고 진짜 난 당황스럽다고. 심지어는 내가 애들이 이 정도로 지식 수준이 없나 이 생각을 얼마 전에 했던 게 뭐냐면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 했잖아 저번에. 네. 클라우드 컴퓨팅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갑자기 하는 거야.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못 알아듣겠다고 지가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뭘 못 알아듣겠는데 그랬더니 소프트웨어가 뭐예요? 그러는 거야. 아? 그랬더니 하드웨어는 뭐고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그러면서 되게 진지하게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드웨어는 딱딱해. 그래서 얘기했더니 얘가 그러면서 진짜 표정이 그랬어. 진짜 당황했어. 너무 좋은 자세 아니에요? 진짜 모르는 거 부끄러워하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대단하다. 이거 그래서 무지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무지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거 좋은 자세야
설명을 주면 이제 얘는 다시는 안 물어보는 애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몰라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실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니터, 맞추잖아. 네. 모니터, 뭐 마우스, 단적인 예로, 그리고 뭐다 키보드 같은 것도 다 이것도 다 뭐다 하드웨어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충전기가 하드웨어예요. 어떻게 해요? 얘는 하드웨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얘는 하드웨어라고 얘기해 뭐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설명을 하는데 이제 아예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과학기술이 나오면 일단 제끼고 시작하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니까. CPU가 뭐예요? 아?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나는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 되게 무지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업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더라고요. 좋은 그거 아니에요? 되게 좋은 거 일부러 아이들이 나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이러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좋다. 얘는. 좋게 뭐가 좋니? 자존감 회복. 네, 그래요. 그런 그렇게 떨어져 있진 않았어. 됐어? 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이게 이 띠죠, 띠. 그래서 2개 들어갔다가 8개부터 그다음부터는 쫙쫙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에너지 띠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이론에서는 원자값 띠에 있는 전자가 전자 요구 줄굼고요. 흡수한 빛에 의해 요구 줄굼고요.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띠틈 이상의 에너지를 얻으면 에너지 요구 줄굼고요. 그러면 전도띠로 뛰어넘어 여기 줄굼자 전도띠로 뛰어넘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여기 줄굼고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 받아서 애가 에너지 준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날뛴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른 데로 튕겨져 나갔다가 이 에너지를 다 뿜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안정화되기 위해서. 됐나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간혹가다 빛 받고 나서 얘가 그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방출하는 경우도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에너지 스펙트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됐나요? 자, 계속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설명한다. 이때 두 띠 사이에 여기 줄굼자 띠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띠틈이라고 하고 띠틈이라고 하는 거 이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단위로는 EV를 사용한다. 단위로는 EV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니에요. 뭐지? 일렉트론 볼트예요. 일렉트론 볼트. 됐어요? 나 몰랐어. 네, 일렉트로닉 볼트 하면 그거는 이제 그 포켓몬에 나오는 애가 쏘는 거죠. 네. 이 포켓몬을 많이 받았고. 엑스에서 좋아했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EV를 사용한다. 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지에서 사용 요구 줄굼고요. 반도체 물질의 띠틈은 1.3 EV 이상이어야 하는데, 자, 그래서 전지에 사용 줄굼고 1.3 EV 이상 요구 줄굼고요. 자, 이보다 작으면 요구 줄굼고요. 반도체 물질의 전류가 흐르더라도 물이 분해되지 않아 요구 줄굼고요. 그러니까 흐르긴 흐르는데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되나요? 수소도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에 슬래시로 끊고요. 띠틈이 3EV를 넘으면 여기 줄굼고요. 에너지가 강한 파장인 자외선을 주로 흡수하여 흡수 요거 줄굼고요. 수소를 발생시키므로 전지의 효율이 낮아진다. 여기 줄굼고요.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걸 그냥 이 정보대로 받아들여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호기심 천국인 애들이 왜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그러면 나도 몰라. 왜 여기서 설명 안 해줬잖아.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봐요. 근데 그걸 궁금해하면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꼭 재수생들 중에서. 왜 그래요? 왜? 그러면서 물어보면 몰라? 그러면서 얘기하면 왜 몰라요?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국어잖아. 내가 과학이니? 그러면서 얘기하면 그렇게 궁금해? 그랬더니 네. 그러면 전공을 바꿔. 미대에서 공대로 가자. 그러면서 얘기하면 애가 이래요. 이 상태로 그냥 풀어 임마. 그러면서 얘기하면 네. 그러면서 얘기해. 나한테 그래.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효율이 낮아진대요. 그 정도까지만 딱 받아들이고 팩트로. 자, 이때는 반도체 물질에 불순물을 첨가해요. 불순물 첨가 여기 줄굼고요. 전기 전도도를 높여주면 띠틈을 줄이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 띠틈을 줄이는 효과 요거 줄굼고요. 자, 이렇게 만든 물질은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적은 가시광선을 흡수하더라도 가시광선 여기 줄굼고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조사된 빛 에너지의 더 많은 양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전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전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거 줄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그러면 12번 볼까요? 12번. 뭐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요. 가와나의 중심 화제를 고려할 때 서술된 내용의 관계로 적절한 거,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1번 선택지, 가는 광합성 효율을 평가하는 요소를 설명하였고 나는 광합성 효율을 측정하는 기술을 꺼성. 1번 제끼고요. 네, 개소리 여기 안에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선생님. 제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읽습니다. 됐나요? 네. 자, 2번 선택지. 가는 식물의 광합성에 대한 관한 원리를 제시했고 맞죠? 나는 광합성의 원리가 사용된 특정한 기술이라고 해서 인공 광합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다른 선택지 궁금한 거 있나요? 없으시면 13번으로. 네. 너무 명확해서 이거. 자, 13번 보시게 되면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건 결국은 일체형 문제에 가깝죠. 1번 선택지 보시게 되면요. 광, 전기, 화학, 전지의 양극과 음극에는 모두 백금을 사용한다. 그렇죠. 돈 많죠. 그렇지? 양극에는 반도체다. 2번 선택지 인공 광합성 기술에서 축전 장치는 물을 분해할 때 얻은 전기를 모아준다. 그래요? 잠시만요. 그런가요? 빛 에너지로 얻은 전기를 축전 장치에 모아준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죠? 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전기로 물을 분해한다고 그랬죠? 어디 나온다? 나그에서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됐어요?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나와요. 나그에서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나글, 각을, 나글.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아니 느낌인데. 이 나로 알아들었어. 그래요. 고마워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3번 선지 보시게 되면요. 고온 건조한 환경에 놓인 벼는 물과 이산화탄소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라고 되어 있는데 이산화탄소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공을 닫진 않아요. 네. 물을 수분.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죠. 아하. 자, 그리고요 4번 선택지 에너지띠 이론에서 원자과 띠의 에너지와 전도띠의 에너지를 서로 합한 것을 띠틈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네. 둘의 차이를 띠틈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고막 터지겠네요. 옆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입에다가 재갈을 하나 물리세요. 아시겠죠? 네. 제갈쟁이. 네. 오, 좋은데? 헐. 라임이 미쳤는데? 왜 그래서? 네. 재밌네요. 네. 5번 선지 보시게 되면요. 벼에 포함된 루비스코가 이산화탄소와 결합할 때보다 산소와 결합할 때 광합성 효율은 낮아진다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가글에서 마지막 문단에서 나왔죠.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자, 14번.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기억은요. 명반응이 먼저 일어나야 암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요. NADPH가 있어야지만 됐어요? 이 암반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되나요? 그럼 답 몇 번이에요? 1번. 네? 1번이 왜 안 되는지 이해가 네. 명반응에 의해서요. NADP 이온이 생성되진 않아요. 아. 근데 명반응에 의해서 그 NADP가 생성되는데 그게 산화되면 NADP 플러스니까 NADP 그거는 암반응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산화되는 거 자체가 안 맞는지 여기서 나오잖아. NADP 나오잖아. 여기 봐봐. NADP 이온으로 산화되는 밑에서 그 두 번째 문단 밑에서 한 줄, 두 줄, 세 줄 올라오면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NADPH가 NADP 이온으로 산화되면서 공급된다라고 얘기했잖아. 이건 암반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되나요? 4번? 왜요?
몇 번일까요? 아 아니네. 시간을 내주시오. 5번. 시간을 드리고 있잖아요. 말하지 말고 일단 체크를 해. 아 체크만 하는 거예요? 답은요? 답은요 5번입니다. 아이 놀랐잖아요. 그럼 내가 뭐 틀렸다고 얘기는 안 했어. 틀렸다는 식으로. 아니 반응이 되게 안타깝다는 듯이 맞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아니 난 원래 반응이 그래. 슬프다. 왜냐면 알려줄 수가 없잖아 답을. 왜 알려주셨어요? 왜요? 알려주면 왜 안 돼요? 당장 알려주면 딴 거 했던 애가 아닌가? 그러면 슬쩍 고칠 거 아니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좀 더 생각해 보라고. 여지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정답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기쁜 뜻이. 되나요? 4번은 정말 뚱딴지 같은 말이었네. 네. 이제 아셨으니 다행이네요. 자, 15번 볼까요? 15번. 15번 보시게 되면요. 식물의 강합성과 광전기 화학 전지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적절 동그라미 치고요. 보기에서 있는 대로 동그라미 치고요.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보기 볼게요. A와 B가 정상적으로 반응이 일어났다면 모두 실제로 유기물을 만들어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B는 유기물 만든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B에서는 수소를 만들고 그걸 활용해서 유기물을 만들 수는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기억 들어가면 안 돼요. 기억 다 빼. 그러면은 어이구야 2번 3번 니은은 무조건 콜이네요. 그죠? 네. 그래도 니은 뭐 예의상 읽어주자고. A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광합성 색소가 비대에너지를 받아야 하고 맞죠? 네. 그지? 그리고 B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양극이 플러스 극이 비에너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양극에다가 빛을 조사한다라고 얘기했잖아. 네. 어디 나오냐면 거기 마. 나글에서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뭐 이 정도 올라가면 있는 것 같아. 네. 그죠? 네 줄 다섯 줄만 올라가도 있네. 빛을 네. 해가지고 있네. 자, 그래서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디귿 보시게 되면요. B가 광합성의 특정 단계를 모방한 것이라 한다면 명반응이죠. 네. B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A의 과정 중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유사하다.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 게 명반응이니까 맞네요. 다음 몇 번? 5번이다. 틸라코이드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몰랐다. 헐. 봐. 정보 놓쳤잖아. 그러면 안 되죠. 되나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다 기억하는 건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요. 최소한 어디쯤에 이것과 관련된 언급은 있었어라는 게 기억은 나야 돼요. 그러니까 흔적이 남아야 돼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면 그 사람은 집중을 안 해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도록 유도를 자꾸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타깝긴 한데 그 예체능 쪽 전문 이제 학원에 5년째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의 특성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이는 게 공부를 안 해버릇한 친구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 몇 명 안 되고 거의 대부분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요 문제를 풀어본 적도 없고 집중을 해본 적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집중력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힘들어요. 훈련 어떻게 해요 그러면? 훈련이요? 앉아서 계속 책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집중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시간을 어떻게 최소 저는 몇 분 잡으라고 그러냐면 80분. 80분이요.
50분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하는 시간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실전에서 도움이 되려면 80분 단위로 공부하셔야 돼요. 왜? 영어 몇 분 시험이에요? 70분이죠. 네. 국어 80분이죠. 수학 몇몇 사람 빼고는요 100분 다 필요 없어요. 아니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나 정확하게 알아. 나한테는 40분만 필요했어. 나머지 60분은요 그냥 자는 시간이나 노는 시간 그 시간이었어요. 나한테도 그랬으니까. 근데 못 풀어도 그냥 100분은 꽉 채운다. 오 대단하네. 저 이번 모의고사 진짜 100분 꽉 채워서 풀었어요. 오 대단하네. 저는 어차피 제가 할 수 있는 게 명확하고 못하는 게 명확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슬프네요. 여기 한 개를 정리면 안 맞아, 여기 한 개를 정해도 한 개를 깰 수 한 개를 있어요. 없어요. 이런 느낌이구나. 넌 이거랑 네, 그 한계가요 깨질 수 있는 한계가 아니라는 걸 저는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객관화가 있었던 거죠. 근데 희영 자기 쌤이 객관화. 우리는 불가능은 없다 이랬어. 불가능. 자기 효능감도 필요해요. 희영 쌤이 그게 그닥 필요하진 않아요. 네. 그거는 현실 회피예요. 희영 쌤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일단은 본인이 나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만약에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긴 하지만 무조건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따진다면. 희영 쌤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거 그거 다 가능하다 그랬는데 아니, 그거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네. 귀엽다. 찬양해. 너 이렇게 말을 잘 들어. 무슨 말을 다 메모해 놓고 있어. 뭐야, 짜증나게. 일단은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고요. 거기서 저는 객관화를 너무 열심히 해서 저한테 불가능한 애들이 있다는 걸 알았고요. 슬프다. 그러니까 근데. 기하 벡터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확률 통계 손가락으로 세지 않는 이상 힘들고 그 이상 넘어가면 안 할 된다.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면? 너 들으면서 할 일이 없다고 단순 연산? 함수 이런 거예요. 미분적분. 함수하고 미분적분도 쉬운 거는 좀 할 수 있었고 지수로그도 쉬운 것까지는 가능했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불가능한 건 저는 손은 안 댔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건 80분은 기본으로 들어가요. 공통적으로. 되나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부터라도 조금 내가 좀 연습을 좀 해두고 좀 수월하게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80분을 타이머를 잡고 공부를 하시고 10분, 15분 정도 쉬시고 요거를 몸에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중간중간에 분명히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요. 아직까지 내가 이게 적응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중간에 멍 때리거나 딴짓을 해요. 그걸 내가 빠르게 인지해야 돼요. 아, 나 멍 때린다. 그럼 빨리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걸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80분이 그냥 앉아서 집중하는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여러분들 수업 시간이 정해진 게 뭐냐면 이게 교육공학에서 여러분들 다 실험을 해보고 데이터를 통해서 뽑아낸 정보예요. 우와. EBS 봐봐. 어렸을 때 우리 EBS 봤었잖아. 막 두다다쿵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로보카폴리라든가 이런 거 봤었지. 깨비키즈. KB 키즈. 근데 그런 거 보면요. 그거 러닝 타임 얼마 되는지 아세요? 1분 아니에요? 20분 정도. 1분이야 1분 광고가 20분 15분. 18분에서 20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영유아 애들은요. 딱 그 정도 시간 이상은요. 집중을 못 해요. 됐어요? 네, 저 이거 들은 적 있어요. 겨울하고 OST가 20분마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거 아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 조금 길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초 1, 2때는 아니야. 초 1, 2때는. 그러니까 애들이 쉬는 시간도 아닌데 선생님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서 이지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연이는 그냥 중간에 화장실 못 가는데 네. 맞아, 너 어떻게 알아? 자, 그리고 이제 집중이 잘 안 되다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잡히는 게 이제 40분 정도의 집중력입니다. 그러면서 40분. 그래서 40분하고 10분 쉬고 40분하고 10분 쉬고가 그때 정해진 거고요. 신기하다. 중학생 되면 45분 정도 돼요. 45분이 맥시멈이에요.
그 이상은 잘 안 돼요. 5분씩 늘어나네. 그러고 나서 고등학생 되면 50분, 평균 50분이에요. 평균 50분. 근데 그 안에 이제 특출나게 집중 잘하는 애들, 훈련된 애들이죠, 얘네들은. 걔네들은요, 2시간, 3시간도 안 쳐놓으면요, 그냥 해요. 그런 애들 어딨어요? 있어요. 지연 너야 너. 뭐지? 집중해서 드시. 근데 이게 근데 대학생쯤 되면요 이제 그 한정이 없어요. 왜? 그냥 하면 하는 대로라고 생각하고 교수들도 그렇게 수업해요. 와. 교수는 자기가 수업 끊고 싶으면 끊고 하고 싶으면 그냥 3시간 연강도 때려요. 3시간 연강 안 들어봤죠? 네. 죽을 것 같아요. 교수가 서가지고 웅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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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자 페이지 넘어가서 웅얼웅얼웅얼웅얼웅얼 심지어는 분필을 들고 쓰지 않아요. 왜 들고 있어요? 그냥 들고만 있어요. 방송용이에요 이거는. 신기해. 그래서 저 교수는 왜 저걸 들고 있을까 쓰지 않으면서 되게 궁금해. 근데 3시간 내내 이러고 있어요. 웅얼웅얼웅얼 하다가 페이지 하나 넘기고 웅얼웅얼웅얼 이러고 3시간 얘기해요. 그걸 다 들어. 수업 내용 이해 안 되면은 교수님이 직접 가서 들어와요? 나중에 수업 끝나고 중간에 끊는 거 되게 싫어요 교수들. 아예 그냥 씹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면 그냥 첫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에 수업 중간에는 끼어들지 마라. 수업 끝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버드? 하버드에서 중간에 질문하는 게 좋던데? 그래서 하버드 공부 거의 다 했어. 너 아니 하버드 공부를 왜 받아? 하버드 안 봐? 초등학교 다 읽어보지 않았어? 근데 왜 그러냐면은 집중력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흐름도 끊어지고. 맞아. 네네. 흐름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보면 이제 교수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험 볼 때 100분 시험 보고 80분 시험 보고 70분 시험 보잖아.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학생 성인이 됐을 때 그 정도 학업 능력, 집중력의 수준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시험 문제 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연습이 돼 있어야지 대학교 때 피를 안 봐요. 때는 아니 멋대로 이상하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습하실 때 항상 몇 분? 80. 최소 80분 잡아놓고 하시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쉬시고 다시 또 이어서 하시고 요거 몸에다 입혀주시면 자 계속 봅시다. 자 15번까지는 했고요. 자 16번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반도체 물질 A에서 C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종류 A, B, C 있고요. 이건 뭐 별 의미 없고 D틈 EV가 1.1, 2.5, 3.1 이렇게 있고요. 빛에 의한 부식이라고 하는 거 요게 없음, 있음, 없음인데 있는 애는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됐나요? 3.1은 우리가 낮춰줘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1.3은 얘는 의미 없는 애죠. 네. 전류는 흐르는데 수소가 분해가 안 돼요. 걔는 물이 분해가 안 돼서 수소가 발생을 안 해요. 자, 요 정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A는 B와 달리 빛에 의한 부식이 없어서 부식은 없네요. 그지? 근데 작동 전극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그래요? 아니죠. 수소 분해가 안 되니까 이거는 그닥 적합하지 않습니다. 2번 선택지 C가 B보다 D틈이 더 커서 C는 작동 전극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네. 아니죠. C는 작동 전극으로 B는 상대 전극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됐나요? 네. 왜? 작동 전극은 반도체여야 되고요. 상대 전극은 백금이어야 되잖아. 네. 되나요? 근데 얘는 다 뭐예요? 반도체 물질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자, 3번은 했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 흡수해야 하는 최소 에너지는 A가 B보다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요? 아니죠. 그치? A가 B보다 더 작습니다. 그리고 흐르긴 흐르나 수소 분해가 안 되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자, 3번 제끼고요. 4번은 했지. C에 불순물을 첨가하여 C라고 하는 애 그래서 전기 전도도를 높여주면 첨가하기 전보다 가시광선의 흡수비를 더 높일 수 있다.
요거 나와 있었죠. 어디에?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었죠. 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다. 됐나요? 네. 넘어가세요. 17번은 여러분들이 사전 찾아보시고요. 아시겠죠? 네. 항상 사전 찾는 거 연습하시고 제가 항상 고등학교 올라갈 때부터 얘기는 해요. 뭐라고? 사전 찾는 거 연습하라고. 근데 아무도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고3쯤 돼서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한 10명 중에 한두 명 해요. 나머진 역시 안 해요. 그래 놓고 나서는 선생님이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렸어요.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거는 삼수생이고 뭐고 다 똑같아요. 왜 말을 못 알아들어서 틀린다는 얘기는 어휘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이게 진짜 티가 많이 나는 영역이 어디냐면 이제 문학 중에서는 고전 산문 거기선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휘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거기서 많이 헤매요. 이번에도 그런 친구들 많았고요. 되나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일체형 문제를 틀려버리는데 그건 뭐 할 말이 없어요. 일체형 문제를 틀리면 이건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상황이라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사전 찾는 거 지금부터라도 귀찮아도 연습을 하세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거 한번 풀어볼까? 모의고사. 너무 모의고사. 그럼 저 이해가 하나도 안 돼. 한 개도 안 된다고? 어떡해, 이해를 해야지. 빅데이터는 했잖아. 네. 문제 없지 않나요? 빅데이터. 그 거기 데이터 저기 괜찮은데 그 다음 거는 앞전체. 앞전체. 이런 거 안 내면 안 되나 그냥? 어려워하지 마, 어려워하지 마. 완전 어디 가는 거지? 엄청 어디? 8번부터 11번까지요. 8번부터 그냥 11번까지. 넘어갔건 내가. 앞전체랑? 문학은 또 안 뽑아줬잖아, 내가 성산 배우고 있는 거. 네. 또 따로 뽑아야 되겠어. 슬프다. 원래 이거 자, 요것도 이제 문단기호 한번 매겨볼까요? 네. 오늘 요거 하고 아마 끝날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요거 가나 다라 마라고 해서 문단기호 매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볼까요? 자, 그래서 얘는요 수능 특강에 연계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이 독서지문, 독서론 빼고는요 3개 다 연계가 됐대요. 근데 제가 이제 수능 특강 독서는 제가 이번에 담당을 안 해서 맞질 않아서 제가 독서에서 나온 건 잘 모르겠고 이제 요거 다음 지문은 이제 여기 수능 완성 4강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기 때문에 이건 이건 연계됐다 이걸 확실하게 알겠는데 나머지는 잘 몰랐는데 얘는 뭐냐면 소재 연계만 됐어요. 소재 연계. 얘는 소재하고 이제 앞전 효과라고 하는 것하고 소재만 연계됐다. 그래서 저울이라고 하는 거 얘기하면서 문제에선 이렇게 나왔대요. 저울 4가지를 졌대요. 그래서 스프링 저울하고 이거 앞전 효과 있는 저울하고 무슨 저울하고 무슨 저울 해가지고 한 4가지 정도를 주고는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 판별하는 게 나왔었는데 거기선 지금 여기서 뭐다? 앞전 효과와 사용한 저울만 조금 극대화시켜서 이제 보여주는 지문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저울은 흔히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잰다. 그렇다면 초정밀 저울 요거 줄거고요.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 물질의 질량은 어떻게 잴까? 이해 답하기 위해서는 앞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앞전 효과 요거 네번 치시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나문단에서의 앞전 효과에는 재료의 여기 줄거자 재료의 기계적 변형 요거 줄거고요. 그러니까 압력을 가하거나 막 흔들어주거나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재료의 기계적 변형 요거 줄거고요. 이게 생기면 재료의 전압이 발생하는 전압 요거 줄거고요. 1차 전압 효과 요거 줄거고요. 그리고 재료의 전압을 걸면 재료의 전압 요거 줄거고요. 재료의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재료의 기계적 변형 요거 줄거고요. 2차 전압 효과가 있다. 2차 줄거고요. 두 전압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앞전체라 하면 앞전체 요거 줄거고요. 수정이 주로 쓰인다. 수정도 줄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요.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거 이제 앞전 효과는 뭔지 대강 알겠죠?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피카츄를 때렸더니 피카츄가 100만 볼트를 쏘더라. 이게 1차. 됐어요? 이해가 확 된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차는 피카츄한테 전기를 막 줬더니 애가 라이츄로 진화했다. 이게 2차. 됐나요? 이해의 왕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새 우리 애들이 그 포켓몬을 자꾸 해서 힘들다 나는. 자, 그래서 아빠 얘는요 그러면서 자꾸 설명하는데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옆에 앉아 있으면 그래 그렇구나 진화했구나 축하한다 그러면서 아빠 영혼 없음 그러면서 막 킥킥킥 그러면서 막 게임하고 있고. 진짜 귀엽다는데. 귀여우지.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귀엽진 않을 거야. 만나면 키들이 커가지고. 안녕하세요. 우리, 동창회 나랬니? 우리 아들이 아직 고등학생은 아니야. 알았어? 딸내미가 지금 키가 167? 나 우리 내려다보는 거냐? 우리 이제 빛이 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안녕하세요. 얘들아. 우리 나 맹이지. 윤시연. 그리고 이제 아들내미가 150. 나도 짠네. 야, 나이를 생각해. 될것 같아요. 너무 비싼데? 나이가 어떻게 돼? 나이가 어떻게 돼? 초사요. 야, 진짜 너 초사입니다. 비교하고 싶니? 나이가 어리네. 자, 계속 보시면요. 계속 보시면요. 자, 앞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은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든다. 납작한 원판 모양 요거 줄거고요. 이후 원판의 양면에 여기 줄거자 원판의 양면에 천극 여기 줄거고요. 이것을 만든 후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두 군데 달아놓고는 한 번은 여기서 플러스 걸어주고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엔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걸어준다는 얘기죠. 됐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됐어요? 요거는 모터도 이런 식으로 작동해요. 모터 같은 경우도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꿔줘요. 바꿔주면서 얘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면 수정이 진동한다. 수정 진동 요거 줄거고요. 자,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여기 줄거자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 여기까지 줄거고요. 시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하여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 요거 줄거고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주파수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한다고. 그래서 진동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진동은 주파수가 있다고 이렇게 일정 주기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됐어요? 근데 이걸 똑같이 맞춰주면요 힘을 더해준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누군가 일로 가려고 그럴 때 내가 뒤에서 촉 하고 밀면요 조금만 힘을 더해줘도 얘는 더 빨리 뛰어가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 같은 힘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더 크게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 힘을 받아서 그 얘기한 거예요. 됐니? 오, 네. 같은 방향으로 갈 때 같이 툭 밀어주면 더 세게 네. 더 빨리 갈 수 있듯이 그거랑 똑같은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자, 그래서 진동하도록 하여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 것이 그래서 수정 진동자이다. 수정 진동자 요거 동그라미 치고요. 자, 그러고 나서 고유 주파수가 또 뭔지 모를 것 같으니까 설명도 해줘요. 고유 주파수란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인데 같은 재료의 앞전체라도 앞전체 여기 줄거자 앞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요거 줄거고요. 뭐 이건 그냥 참고만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수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물질 줄거고요. 질량이 증가하면 질량 증가 요거 줄거고요.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무거우니까. 됐어요? 막 흔들리다가 무거운 게 위에 있으면 좀 덜 흔들리겠지. 됐어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덜덜덜덜 떠는 게 있으면 그걸 위에서 이렇게 꾹 누르면 좀 덜 움직이는 거랑 비슷한 거야. 됐나요? 네. 맞잖아. 여러분들 핸드폰도 그냥 이렇게 두면 진동을 웅웅 하면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 손으로 꾹 눌러놓으면 안 그 움직이잖아. 알람시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꾹 누르고 자는 거요? 아니 그거는 그냥 해제하는 거야. 그거 말고 애가 웅 하면서 갈 때 위에서 이렇게 눌러놓으면 애가 좀 덜 움직이잖아. 덜 튀잖아. 아니 그거 내 얘기하는 일정한 예시를 들고 싶었어. 그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요. 자, 주파수가 감소한다. 즉, 덜 움직인다는 얘기야. 무거우니까. 그래서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민감 줄거고요.
자, 그래서요.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한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는 질량 민감도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이다.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 값으로 나눈 값 요거 주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질량분의 주파수 변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그러고 나서요.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다래요.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요. 라문단 수정 진동자로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응용하면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대요. 특정 기체의 농도 감지 요거 줄거고요. 그러니까 질량을 측정하면 농도도 감지할 수 있대요. 그래서 수정 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하면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 여기 줄거고요. 여기에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면 질량 변화가 생겨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감소한다 라고 돼 있어요. 왜? 무거워지니까. 됐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네. 무거워지면 주파수는 감소한다고요. 네. 됐어요? 네. 자, 일정 시점이 되면 일정 시점 요거 줄거고요.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더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한대요. 그래서 주파수가 더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 여기 줄거고요.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궁금했는데 잘 됐네. 이유 얘기했네. 그지?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다.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줄거고요. 됐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여기까지만 알면 된다는 얘기야. 자, 혼합 기체에서 여기도 줄거자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여기까지 줄거고요. 그러니까 더 작은 주파수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는요. 농도가 클수록 더 많이 달라붙는다는 얘기잖아. 더 많이 묵직하게 올라가니까 주파수가 더 감소한다는 얘기야.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감소한다고 그랬잖아. 주파수는. 그랬어 안 그랬어? 됐어요. 그잖아. 그러니까 농도가 진하다는 얘기잖아. 농도가 크다는 얘기, 농도가 진하다는 얘기잖아. 공기 중에 많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많이 달라붙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많이 달라붙으니까 무거우니까 더 많이 못 움직인다고 그 얘기라고. 네. 이해됐어? 네. 그럼 농도랑 질량 비례 관계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걸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왜? 농도가 진하다는 얘기는 공기 중에 지금 얘가 많다 적다? 많다는 얘기니까. 됐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자, 계속 보시면요.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정 진동자에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척도를 반응 시간이라고 하는데 반응 시간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요거 줄거고요. 특정 기체의 농도를 더 빨리 잴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라고 있어요. 농도를 더 빨리 잴 수 있다. 요거 줄거고요. 됐나요? 맞잖아. 반응 시간 1시간 걸리느라고 반응 시간 1초 걸리느라 1초! 그래가지고 시작 끝! 그러면은 그러네 이 값이겠네. 그러면서 이렇게 측정할 거 아니야. 1시간 기다렸어. 근데 이제 끝났어. 그러면 그렇게 오래 걸리네. 그러면서 한참 걸릴 거 아니야. 당연한 얘기하는 거잖아.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문단 그런데 앞에 슬래시로 끊어주시고요. 자, 측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으면 여기 줄거고요. 측정하려는 대상 기체의 정확한 농도 측정이 어렵다. 여기 줄거고요. 또한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여기 줄거자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그 기체의 농도를 알 수는 없다.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이 때문에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여기 줄거고요.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놓아야 한다.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 요거 줄거고요. 농도가 10일 때는 요 정도, 20일 때는 요 정도, 30일 때는 요 정도 뭐 이렇게 해놔야 되나 봐요. 그 후 대상 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혼합 기체에서 여기 줄거자 농도를 모르는 혼합 기체에서 주파수 변화를 측정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렇게 하면 대상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다.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대상 기체가 농도 10일 때를 측정해 놨어. 그때 주파수가 뭐 5야. 그 다음에 20일 때 4야. 30일 때 3이야.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모르는 상태야. 혼합 기체. 근데 이렇게 딱 작동을 시켰더니 애가 5에서 멈춰있어. 그러면 이 공기 중에 대상 기체는 약 10 정도의 농도를 갖고 있겠구나.
라고 내가 알 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3 나왔어. 그럼 얘는 뭐야? 공기 중에 30이 있구나 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죠. 21 대 4라고 했어 내가. 됐어요? 됐니? 네. 미리 측정해 놓으면 그 값이랑 지금 모르는 상태지만 얘랑 값이 비슷하다 라고 하면 이쯤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네. 이 얘기야. 미리 대상기체 10일 때 됐어? 10일 때 내가 측정했더니 진동수가 주파수가 5가 나왔다고. 됐어? 농도 20일 때 미리 재놨어. 그랬더니 얘가 4가 나왔어. 30일 때 3이 나왔다고. 근데 X라고 하는 애가 혼합기체야. 근데 이 안에 지금 대상기체가 있을 거야. 근데 이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알 수 없는데 쟀더니 진동수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주파수가 한 4 정도가 나온 거야. 4.1 정도 나왔어. 그러면 얘는 대충 어느 정도다? 농도가 20에 가깝겠구나. 이렇게 본다는 얘기야. 됐어? 됐어. 자, 계속 보시면요.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여기 줄거고요. 그러면 농도에 대한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 민감도도 줄거고요. 됐나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8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1번 선택지 앞전체의 제작 방법을 소개하고 꺼성. 2번 선택지 앞전 효과의 개념을 정의하고 앞전체의 장단점을 꺼성. 3번 선택지 앞전 효과의 종류를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른 앞전체의 구조를 잘 가. 자, 4번 선택지 앞전체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초정밀 저울의 작동 과정을 단계별로 안녕. 자, 5번 선택지 앞전 효과에 기반한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이 원리가 적용된 기체 농도 측정 방법을 소개했다. 맞죠? 네. 5번이고요. 자, 9번 문제.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번 치시고요. 1번 선택지 수정 이외에도 앞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존재한다 라고 돼 있어요. 네. 맞죠? 네. 왜요? 주로 수정이 쓰인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주로라고 하면 비주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1번 체크고요. 2번 선택지 수정을 절단하고 이 수정을 절단하고 자꾸 이러니까 기분이 좀 묘하네. 아니 왜냐하면 내 그 사촌 동생이 이렇게 수정이거든. 수정을 절단하고. 저희 학교에서 반 친구가 있어요. 수정이에요. 그래요. 절단하면 안 되는데. 수정이 자꾸 나 때리고 가. 아니야, 근데 걔가 원래 눈빛이 그런 애라서. 되게 오히려 사기 좀 그런 거 네. 자, 계속 보시면요. 어쨌든 우리 수정이가 절단되지만 우리 수정이라고 네, 하니까 그래요. 더 생각나. 우리 수정이가 절단되고 가공하여 미세 질량 측정에 사용한다. 맞죠? 네, 2번도 제끼고 3번 선택지 전기저항 변화를 이용하여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디 있어요? 첫 번째 문단에서요. 전기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잰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줄에 나오죠. 네. 그죠? 자, 그래서 3번도 제끼고요. 4번 선택지 같은 방향으로 절단한 수정은 크기가 달라도 고유 주파수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그런 거 없었는데. 어디냐면요. 다음 문단이에요. 네. 다음 문단에서 기억, 수정, 진동자 나와 있죠. 거기서 한 줄 내려오시면요. 같은 재료의 앞전체라도 앞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주파수가. 됐나요? 네. 그러니까 크기가 다르면 고유 주파수가 같을 리가 없죠. 답 4번이죠. 자, 10번 문제.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수정 진동자입니다. 자, 1번 선택지. 기억에는 1차 앞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재료가 있다. 맞잖아.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1차, 2차 두 개 다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네. 되나요? 그러니까 1번 제끼고요. 2번 선택지. 기억에서는 전압에 의해 앞전체의 기계적 변형이 일어난다. 전압에 의해 기계적 변형이 일어나는 거 이거 뭐라고 라이추 되는 거잖아. 2차잖아. 네. 됐어요. 1차, 2차 다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2번도 제끼고요. 3번은 있지. 기억에는 전극이 양면에 있는 원판 모양의 수정이 사용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나와 있었죠. 3번도 제끼고요. 4번은 있지. 기억에서는 전극에 가하는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에 맞춘다 라고 해서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4번도 제끼고요. 5번 선택지가 답이네요. 기억의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은 앞전체 고유 주파수 값을 더 크게 만든다? 주파수 값을 더 크게 만들어요? 아니요. 아니죠. 주파수 값은 그대로고요. 뭐다? 진동하는 정도만 큰 폭으로 진동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되나요? 네. 됐어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11번 보시게 되면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거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감자기로 읽었어. 네, 감잡이라고요? 감잡이는 뭐 하는, 감잡. 네, 뭐 하는 사람이죠? 감자기. 네, 그래요. 힘드네요. 자, 우리 알코올 감자기 씨가 됐어요? A와 B를 이용하여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는 혼합기체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대요. 혼합기체 알코올 농도 측정 요구 줄곧 이때 A와 B는 모두 진동자에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대요.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처리 요구 줄고요. A와 B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파수가 감소하다가 주파수 감소 요구 줄고요.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됐다.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 요구 줄고요. 뺑. 뭐 누가 먼저고 뭐 이런 거 얘기는 없네. 자, 1번 선택지 보시게 되면요. A의 진동자에 있는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해 놓으면 혼합 기체에서의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유 주파수는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잴 필요는 없고요. 네. 주파수 변화를 됐어요. 측정해 놔야 되겠죠. 농도 10일 때는 어떻게 변하고 주파수가 얼마만큼 감소하고 됐어요. 이걸 재야지 고유 주파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잴 필요가 없어요. 됐나요? 네. 자, 2번 선택지. B에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은 후 진동자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이때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더 작겠군이라고 되어 있죠. 크기뿐 아니고. 왜요? 왜요? 다름없지 않아. 봐봐.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원래 내가 계산한 대로 그대로 다 달라붙었어. 내가 500개 달라붙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500개 달라붙었어. 네.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었다고 그랬잖아. 네. 그럼 내가 계산했을 때 500의 질량이 얹어지고 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눌리는 정도가 내가 계산이 되니까 주파수가 대체로 이 정도 나오겠네 이렇게 계산했는데 그거보다 질량이 더 얹어진 거잖아. 네. 그럼 얘가 튀는 거를 더 꾹 눌러주는 거잖아. 됐어요? 그럼 얘가 더 튀겠어? 주파수가? 아니죠. 더 감소하겠죠. 네. 됐나요? 맞잖아. 무거우니까 더 감소하겠지. 어허. 됐어요? 근데 그러면 주파수의 변화가 진동의 폭에 보면 뭐가 나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기 좋으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고 이렇게 튀는 걸 눌러준다라고 얘기한 거고 네. 일단은 주파수 감소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잖아.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만 생각하라고. 딱 맞아 떨어지는 얘는 아니야. 됐어요? 네. 자,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번 선택지. 나 이거 답으로 많이 골랐더라고. 근데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이걸 골랐지? 그러면서 A와 B에서 알코올이 달라붙도록 진동자를 처리한 것은 그 이유는 알코올이 달라붙음에 따라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군. 아니요. 이거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알코올이 달라붙게 처리한 이유는요. 뭐 하려고? 측정하려고. 알코올 감지기라며. 네. 알코올 감지하려고. 측정. 뭐 딴 이유가 있겠어? 근데 진동자를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해야 감수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겠죠. 근데 A와 B에서 알코올이 달라붙도록 진동자를 처리한 것은 알코올이 달라붙음에 따라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하려면요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되나요? 잘 달라붙게 한다고 해서 얘가 큰 폭으로 뛰진 않아요. 잘 달라붙게 하면은 폭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지. 예. 줄어들겠지. 주파수가 줄어들겠지. 주파수 감소하겠지. 됐어요? 큰 폭으로 진동시키려면 뭐 해야 돼? 전압을, 주파수를 맞춰주라고. 네. 됐어요? 그거지. 달라붙게 한다고 해서 이게 올라가진 않아. 네. 됐나요? 더 무거워서 못 뛰겠지. 됐어요? 네. 뭐 간단히 얘기해서 측정하려고. 됐어요? 난 솔직하게 난 3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거든. 틱 보고. 이렇게 달라붙게 한 이유는 측정하려고.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 그래서 뒤에 읽으면서 뭔 개소리요. 측정하려고 그랬는데 알코올 감지기라며.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어. 그래서 크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여러분 선배들이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주 읽어주면서 그거잖아. 큰 폭으로 뛰게 하려면 전압 맞춰주려면 전압 주파수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그러더라고. 됐나요? 네. 답은 그래서 2번이다. 이제 이해됐나요? 네. 됐죠? 어렵지 않아요. 성삼별곡 하기 싫다. 안녕히 계세요. 뭘 안녕히 계세요야. 뭐 벌써 가려고 그래. 안녕히 계세요. 몇 분이야? 8:38분. 끝날 때 되지 않았나요? 아니요. 끝날 때 12분 남으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끝내지 말아주세요. 조선왕조 실룩실룩. 실력들도 뭔 소리야 지금. 그거 한 사람 지금 여기 있는데 예예 들어와요. 조선왕조 실룩실룩 뭐야? 무슨 소리야? 아니 얘가 나도 똑같았어. 예예? 근데 그 조선왕조 슬로우 얘가 했어. 그게 뭔 소리야? 그거 모르겠네? 조선왕조 예전에 조선왕조 시저스레도 틱톡 아니야? 얘가 얘가 했어. 조선왕조 시저스레도 틱톡 아니야? 그래? 얘들아 우리 틱톡 보면 전주에 평평해져서 그만 봐야 돼. 네. 전주에 평평해진대. 나 이제 틱톡 안 봐. 틱톡 많이 보시면요. 재수 없으면 틱장까지도 와요. 뭐 저번에요. 이번에 얘기했죠. 별로 좋지 않아요. 나 여러분들도. 그러면은 틱톡에 도입하고 나서 대한민국에 틱장에서가 들었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틱장애보다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떨어지죠. 쇼폼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거 이상의 자극이 오게 되면요. 거기에 대해서 지루해요. 지루해. 맞는 말. 그게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그리는 능력이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도 재미를 못 느껴요. 속도 훈련해야 슬프다. 되더라. 영화를 영어는 속도 훈련하거든요. 뭐라고? 속도 훈련하거든요. 속도 훈련하지 마세요. 왜요? 속도 최악이에요. 공주가 왜요? 갑자기 뒤집어진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듣고 싶어? 속도? 글 빨리 읽는 거. 속도. 속도 훈련하지 마세요. 뭐예요? 속도 훈련을 뜻이 안 해서 되고? 네가 이게 100점이 나오면 해. 안 나오면 하지 마. 여태까지 제가 봤을 때 속독하는 친구 중에서 국어에서 1등급 나오는 친구 한 번도 못 봤어요. 세상에. 왜? 글을 어떻게 읽는다? 10초 만에 다 글을 다 읽는 사람. 핵심만 가지고 읽기 때문에 세부 정보 물어보는 문제는요 다 틀려요. 저는 이게 목적이 좀 속도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없다니까. 근데 이렇게 풀면 3시간이 걸리는 걸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 점점 빨라져요. 오. 솔직하게 얘기해서 봐봐. 솔직하게 천천히 따박따박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태까지 날마다 국어 문제를 5지문 이상씩을 풀었나요? 아니요. 그렇게 노력 안 했죠. 속독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따박따박 읽는 걸 연습해도 되는데 왜 속독을 선택했을까요? 불안해서. 불안한 건 둘째 치고요. 쉽게 가고 싶은 거죠. 쉽게 가고 싶은 거죠. 오, 빨리 쉽게 맞아. 글을 읽으면서 좋은 점수가 나왔으면 네.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지금 뭐 한 거예요? 편법 선택한 거죠. 편법 선택하면요 배락 맞아요. 거의 대체로 제가 여태까지 본 바로 속독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제가 여러 학생들을 봤는데 속독해서 좋은 결과 본 적도 없고요. 속독하는 애한테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대놓고 예전에 한번 했던 거예요 진짜로. 국어를 그만둘래 속독을 그만둘래?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네? 둘 중에 하나만 해. 그랬더니 얘가
왜요? 아니 돈 아까우니까. 엄마 아빠 돈이 뭐 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깝잖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너보고 속독을 그만두라 그러면 너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 아, 뭐 시기 질투하는구나. 아니면 그쪽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까봐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 그냥 얘기할게.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해. 그쪽 가서 그쪽을 그대로 온전히 믿고 걔네들이 시키는 대로 해서 국어 점수를 빼든가 그거 아니면 나랑 같이 해서 국어를 빼든가 그건 네 자유인데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해. 속독 학원이 있어요. 응. 진짜요? 아니 친구형을 다녀요 그러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해 해서 그 아이는 결국은 속독 학원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갔어. 네. 근데 나중에 걔 친구가 우리 학원에 다녔거든. 그래서 네. 물어봤어. 그랬더니 걔 요새 잘 나온대. 그랬더니 3등급, 2등급 그러더라고. 나온대요? 잘 나왔어요? 그 얘기했던 애가 걔랑 똑같은 수준이었는데 걔가 1등급 나왔거든. 그러면서 많이 말좀 다르지. 아 선생님 궁금한게 선생님들 자녀분들은 국어학원에 다니나요? 아니요. 어디에 다니나요 그러면? 지금 수학 과외하고요. 네. 영어 학원은 다녀요. 국어는 안 다녀요? 국어요? 나중에. 국어는 할 때 되면 되겠지. 선생님 제가 영어학원 진짜 좋은 거 소개시켜드릴게요. 아니요. 어딘데? 나 소개시켜줘. 그거는 BK. 야 거기 예진이가 우리 UK 배신 데리고 간대잖아. 국어는 그냥 하게 되면 제가 그냥 책이나 읽히려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니, 책 많이 진짜 읽으면은 편하지. 읽는 속도 자체가 빨라지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요. 문해력이 한 가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 네.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해요.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으면 글을 잘 읽고 국어를 잘한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이게 사실 아니었어요? 무슨 아, 청렴인데 그거? 그니까 아니요. 거의 그냥 뭐 반반. 영어 지문급으로 거의 완전 아니, 글을 많이 읽는다고 국어를 잘하지 않아요. 왜요? 글을 많이 읽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글을 읽을 때 의미해야 되나? 유의미하게 읽어야 돼요. 맞아 맞는 말이야. 책을 아무리 100만 권을 유의미하게 해야 되는 읽어도요. 거야. 머릿속에서 그렇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남으면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돼요. 기억에 남으면 근데 되는 뭐지? 거잖아요. 기억이 남는데 어떤 식으로 남냐가 문제고요. 차라리 똑같은 텍스트 있죠. 네. 똑같은 텍스트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술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번갈아 가면서 내가 좋아하면 읽어보면요. 그게 차라리 비교, 대조하고 보면서 해서 훨씬 더 좋아요. 제 경험이에요. 저는 서유기라고 하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신서유기요? 그거 원숭이 같다. 이게 뭐지? 영어. 손오공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삼장법사. 선어공, 삼장법사, 저팔계, 사오정. 제가 읽은 서유기의 종류만 한 30여 가지가 넘어가거든요. 우와 멋있으시네요. 정말 두꺼운 건 이만하고요. 두께가 책이. 그 번역가마다 다른 건가요 그게? 와. 얇은 건 요만하고요. 똑같은 얘기여도요. 재밌어요. 어떻게 진술하고 어디가 중요하고 그 편집한 편집자의 관점이 다 달라요. 흥미롭다 이거 약간. 대단하시다. 성경책 비교하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 해석해 놓은 책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이 사람이 이과 교수인가 그래요. 이과 교수인데 아버님이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시다 보니까 만화로 된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성경 해석본들을 계속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읽었는데 자기는 그거 읽는 게 좋았대. 왜? 집에서 다른 책은 못 읽었거든. 책 다른 건 안 사주시는데 그거는 그냥 아낌없이 사주셔야 돼요. 야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식으로 돼 있으니까 재밌게 읽은 거야. 근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것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자기는 문해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문해력까지는 모르겠는데 읽으면서 텍스트의 변형이라고 하는 거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변형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을 포인트로 둔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읽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책 읽은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고 고등학교 때까지 읽은 책 수는 고3 때까지 합쳐봤자 한 많아봤자 서유기 빼면 한 10대권? 진짜 약간 그러네요. 그거 외에는 읽어본 적 없어요. 야 그래 아니었잖아.
근데 읽을 때 제가 얘기했죠. 얼마나 유의미하게 읽느냐가 문제예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와서 항상 그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 애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독서를 정말 많이 했는데 국어를 왜 이렇게 못할까요? 그러면 어머니 독후감은 쓰셨어요? 독후감이요? 아니 그런 거 안 썼는데 그냥 그러면 읽은 거예요, 어머니. 네? 그냥 읽었다고요. 글자를 읽었다고요. 글자만 읽었지. 글자를. 어머니 성경도 안 되지. 어머니 어떡해. 타임 웨이스트. 글자만 읽었지 무슨 의미인지 글자만 읽었지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게 머릿속에 남을 리도 없고 그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얘가? 어머니 진짜. 어머니 상처. 어머니들이 짜증을 내요. 그럴 때쯤 되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이렇게 극적극적하면서 그냥 얘기하거든. 그거 어머니 도움 하나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상처. 그럼 엄마도 표정 되게 안 좋아. 그리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화내시면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진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근데 거짓말이 거짓말이 안타깝네요. 애가 고등학생이 돼서야 그거를 알았다는 게. 그래서 얘기해요, 엄마한테. 아니, 어머니 그 책을 많이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의미하게 본 게 중요한 거고요. 어머니 혹시 독후감은 써봤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100%예요. 그냥 그럼 읽은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네? 그냥 읽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글씨를 판별했다고요. 어머니 말투가 수능 수능 연계 교재.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읽을 줄만 안 것 뿐이지. 걔한테 뭐가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약간 열심히 해보려고 한 거잖아. 아니요. 엄마가 시켜서 읽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지가 재밌어서 읽은 거면 몰라. 그래도 재밌게 안 그럼 재밌을 수 있잖아. 근데 재밌게 안 읽고 억지로라도 읽으면 그렇게 노력이 있는 거네 그 아이한테. 그거는 그냥 글자 판별이라고 하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정말 의미 없어요. 걔는 그냥 걔의 인생이 부정당한 거나. 그거 가지고 인생까지 부정하고. 나도 맞아 저번에 얘기했지. 자, 사등이 직창이야. 그 다음 시간에 그 뭐야 네. 거시기 뭐냐 성감별곡 독서일 그래요. 심리. 성삼별곡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시기냐 여기 이거 독서 이론하고 행복 그 다음에 그 뭐야 심리하고 행복 될 수 있으면 다 끝내볼게요. 네. 그래도 안 끝나는 거 아니야? 하나 더 있잖아 그게 너야. 와.